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나왔던 책, 저희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가 벌써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올해 영상을 지금 처음 찍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도 제가 그 파마를 1월에 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카메라에 담기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릴 제 새끼는 바로 낭랑 18세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뭐랄까요, 멋지지 않나요? 이 책은 작년에 나온 책이고 제가 한국 나이로 작년에 18살이었기 때문에 제목이 낭랑 18세가 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일러스트가 좀 들어가는데요. 제 주변 친구들도 참여를 해주었고요. 나머지는 다 제가 그렸는데 기본적으로 요 그림체는 제가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제목이 낭랑 18세냐, 제가 18살이라서 그런 것도 한몫하기는 했지만요. 낭랑이라는 단어에 저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이 낭랑이라는 단어랑 18세라는 18이라는 나이가 마치 세트 메뉴처럼 같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8살이 되고 나서 이 낭랑이라는 단어 무슨 뜻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대충 뭔가 낭랑한 그런 느낌인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낭랑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사전에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제가 상상도 못한 정치의 사전적 의미가 이 낭랑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낭랑 18세라는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낭랑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두 번째 의미에 해당을 하고요. 소리가 맑고 매우 또랑또랑하다. 빛이 매우 밝다. 뭐 요런 뜻이고, 제가 본 거는 이제 첫 번째 의미인데, 정처 없이 너돌아다니다. 눈물이 거침없이 흐르다. 비가 계속 내리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굉장히 상반되잖아요. 하나는 빛이 매우 밝고, 소리가 맑고 막 청아하고, 근데 또 하나는 비가 계속 내리고, 정처 없이 막 떠돌아다니고, 눈물이 막 거침없이 흐르고. 근데 이 상반되는 두 단어 모두 그 18세라는 나이에 굉장히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막 이렇게 거침없이 흐르다가도 뭐 갑자기 비 온 뒤 날씨가 개어지는 것처럼 막 기분이 미친 듯이 날뛰기도 하고 그런 알 수 없는 나이를 지나왔는데요. 낭랑하다라는 단어의 새로운 뜻을 알고 나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뭐랄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낭랑이라는 단어가 18이라는 특정 나이와 같이 사용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모두가 낭랑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장르의 책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책은 인터뷰집인데요. 인터뷰집 플러스 각 인터뷰마다 저의 간단한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앤드 에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인터뷰집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장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인터뷰집을 막 찾아서 읽어보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뭔가 인터뷰집이라고 하면은 뭔가 유명한 연예인들이 뭔가 인터뷰를 하거나 하지?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인터뷰를 할 일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재미없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제 주변의 8분과 8개의 질문을 가지고 꾸려나간 인터뷰집인데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랑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쓴 책 중에서 가장 덜 질렸던 것 같아요. 수정 과정을 거칠 때. 왜냐면 그 전에는 다 이제 제가 쓴 글이고 제가 한 말들이고 하니까 계속 읽다 보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챕터마다 사람들이 계속 바뀌고 캐릭터도 바뀌고 뭔가 이야기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도 계속 바뀌고 계속 환기가 되는 기분이 드니까 계속 하면서도 똑같은 구간에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웃기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내가 책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모르는 걸까? 왜 사람들이 이걸 읽어주지 않는 걸까? 대한 굉장히 의문이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한다면 제가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는 거랍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 8가지 질문 어떤 질문인가요? 어떤 주제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이요? 삶이요? 8가지로 되나요? 삶에 대한 질문으로 220페이지요?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게 정말 거침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매우 밝은 빛처럼 행복하고 찬란한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도 딱 그런 우리의 삶의 특징과 걸맞게 조금 진지하고 고민되는 그런 성찰들도 들어가 있고요. 동시에 내가 내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들, 내 삶의 어떤 찬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가볍기도 했다가 농담도 조금 하고 그러다가 또 진지한 얘기가 필요하면 진지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챕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몇 번째 챕터를 읽고 있었는데 이 인터뷰를 한 사람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챕터를 먼저 보셔도 되고요. 약간 소설처럼 쭉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슷한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지만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가지고 가볍게 읽으시기도 되게 좋고요. 인터뷰집이라 대화문으로 형식이 뒤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글법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대본처럼 되어 있고요. 이 여백이 보이시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냥 대화를 읽듯이 그냥 대본을 읽듯이 약간 전 느끼면서 굉장히 시트콤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재미있는 친구들의 대화를 몰래 훔쳐듣는 기분으로 보셔도 되게 재밌고요. 아 그러면 여기 인터뷰한 사람들 다 18살인가요? 낭랑 18세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연령대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꽤 다양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8살 당연히 있고요. 왜냐면 낭랑 18세니까 일단 저부터가 18살이 없고 그리고 제 친구들도 있고 한데 이제 가장 어린 친구가 저랑 5살 차이여가지고 인터뷰를 하던 당시에 13살이었고요. 13살이 사는 이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0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살부터 18살, 2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요. 40대도 있고요. 60대도 있고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하지 않나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그 삶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 그거 도대체 어떤 질문들이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8가지 질문이 굉장한 또 관전 포인트예요. 왜냐면 되게 추상적인 질문들로 제가 구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분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거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되게 닮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아니 어떡해 다 나랑 이렇게 아는 사이인데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보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야,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나랑 이렇게 다른 사람이 지구에 살고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대답들을 보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러면은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그리고 이 질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상적이라서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되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삶이 무엇일까? 삶이 뭐지? 이런 고민이 들 때, 아니, 18살 때, 낭랑했던 내 18살 때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라? 이런 거가 문득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다시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가지 질문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너를 살게 하는지. 그러니까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씩 그 포인트가 다르죠. 살다 보면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 언제나 그렇게 막 행복하고 언제나 막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그렇진 않잖아요.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상황도 있고 이상한 생각과 기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힘든 요소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고통에 휩싸여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다양한 고통들을 다 이겨내고도 계속 살아있을 만큼 이 삶이라는 것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상태인 걸까? 이런 질문이고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건 어떤 것들인가? 당신의 인생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앞으로 바라는 인생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태어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삶을 추천하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가지 질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프롤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약간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글로 정리도 하고 책을 만들면서 이렇게 1년을 보내면서 또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내가 만든 8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잘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또 본인들만의 해답을 찾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할 때쯤에는 나름 알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렇거든요. 근데 원래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삶이 한 번 깨닫는다고 되는 그런 쉬운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책도 그냥 그런 다양한 생각과 콘텐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 안에 막 해답이 딱 명쾌한 답 이런 거를 원하고 읽으시면 살짝 살짝 실망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지금 이 책은 현재 미디어랩 EU라는 출판사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가가77 페이지라는 독립출판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 내가 뭐 망원동 쪽에 산다. 난 독립서점 가는 거 좋다.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 내가 직접 이 책을 보고
좀 이렇게 어떤가 이렇게 내지도 조금 보고 뭐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서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가77 페이지를 가셔서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일러스트가 총 9장인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저희가 엽서로 만들었어요. 엽서로 제작을 해서 지금 엽서도 온라인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 표지 그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뒷면은 그냥 심플한 백지고요. 뒷장에 들어가 있는 제 그림이죠. 제 친구가 그려준 이런 멋진 자유로운 새 엽서. 이것도 저 아시는 분이 그려주신 약간 몽환적인 그런 엽서.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거랑 이거를 같은 친구가 그렸답니다. 아무튼 이런 귀여운 엽서까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어린 친구 있잖아요. 13살인 친구 파트에 들어가는 일러스트인데 이것도 제 친구가 다람쥐니 그려준 거거든요. 제 동화책 쭉 같이 그렸던 그 친구가 이번에는 이렇게 일러스트로나마 같이 참여를 해 주었는데 이 파트 들어가는 그 친구가요.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사실 스포츠를 모르거든요. 스포츠를 보는 것도 모르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스포츠를 모르는데 그 친구는 축구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막 축구도 열심히 챙겨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은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핸드폰 있죠? 이 친구가 어떤 게 너를 살게 하니였나? 아무튼 핸드폰 갤러리 속에 있는 손흥민 사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박한 대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만들어야겠다. 이 책 만들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친구의 대답 때문이었어요. 스마트폰 속에 있는 그 손흥민의 사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대답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대답이고 되게 뭔가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만 같은 주제 안에서도 다채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거거든요. 책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제 손이 작은 편인데 보시면 뭐 손이 크신 분들은 손바닥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기도 좋고요. 미리 좀 양해를 구하자면요. 이 책이 제가 그동안 낸 책 중에서는 가장 길어요. 글도 가장 많고. 저랑 이제 대표님이랑 둘이서 검수를 했는데 이제 대표님 많이 바쁘셨거든요. 저의 오만 방자함으로 흐린 눈으로 편집을 하다가 그 오타가 조금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정말 저 자신을 매우 치고 싶었답니다. 정말 매우 치고 싶었고 큰 교훈을 얻고 올해 책은 좀 더 검수를 여러 사람한테 받고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열심히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오타들에 대해서 조금 보시다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아 넓은 아량으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양해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좀 부탁드리고요. 어, 그러나 내가 오타를 조금 만들긴 했지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내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었던 생각들 변질되지 않고 잘 담았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매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좀 재밌어 보인다. 재밌겠는걸?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생각에서 그치지 마시고 꼭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책이 제 5번째 책인데요. 5년째 지금 책 수익금은 잘 모으고 있고요. 다 저의 자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올해 책이 6번째 책이자 19, 그러니까 10대로서 내는 마지막 책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책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이 없기도 하고, 매년 책을 내는 프로젝트는 원래 19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책을 내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맛봤기 때문에 올해 내는 책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책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언젠가 다시 책을 만들겠지만 그, 그 다음 책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나오는 책은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오면 책이 아직 따끈따끈할 때 꼭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달까지 걸릴 건 사실 없으니까요. 그쵸?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